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핫이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일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1.16% 상승했네요. 코스닥은 1% 상승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 기관이 다 매수 들어오면서 특히 오늘 기관이 좀 어제도 많이 샀고 오늘도 많이 샀습니다. 7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했네요. 외국인은 3천억 매수. 그래서 코스피가 뭐 코스닥보다는 좀 더 강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이 좀 강력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한 2%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지수가 지금 이제 다시 또 저항선 근처가 오늘 저항선을 살짝 그 장중에 뚫었다가 다시 밀렸는데요. 이제 저항선 근처로 다시 또 올라와서 내일 하루 정도만 더 상승해 주면은 장선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요 위로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이 보이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지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이제 바뀌는 모양새가 바뀝니다. 요렇게 지금 저점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만 뚫어주면은 여기가 지금 3030 정도 되겠네요. 3030 정도만 뚫어주면은 요 위에서 이제 안착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작년에 이렇게 조정받다가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은 가장 베스트인데 이 정도까지는 뭐 나오긴 어렵겠죠. 그래도 좀 일단 방향만이라도 좀 우상향으로 틀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올라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으로 틀어 올라가면 요렇게 3100 위에까지만 올라가 주면은 가장 좀 베스트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악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지도 지금 뭐 WTI가 83달러 유지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이슈가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G20 회의에서 뭐 친환경 관련해서 이렇게 회의가 많이 뭐 논의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원전주들이 장 마지막으로 가면서 조금 탄력을 좀 받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뭐 크게 급등은 아니었지만 좀 탄력이 좀 나왔던 모양입니다.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뭐 특별하게 개별 이슈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좀 한 2% 정도 오르면서 좀 깔끔하게 마무리됐고요. KG케미칼 이거는 저번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요소수 관련주인데 이게 오늘 뭐 롯데정밀화학이나 KG케미칼, 뭐 휴캠스 등이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수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출고가를 올릴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소 수요에 비해서 요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서 다시 뭐 다른 뭐 대체 국가에서 수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 수입이 확정되는 느낌도 없고요. 결국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소 수입이 뭐 확정되고 단기적으로 생산량이 좀 늘어나면은 뭐 수요는 지금 많이 있으니까 그때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소수 관련해서는. 코스닥도 뭐 거의 개별 이슈였습니다. 메커스는 뭐 비트코인 관련주고, 초록빛 미디어는 오늘 NFT 관련 사업에 진출한다는 뉴스와 함께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초록빛 미디어가 19%나 급등했는데요. 장중에는 20 몇 프로까지 올라갔다가 좀 꼬리다고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뭐 NFT 뭐 관련 이슈만 있으면은 급등이 나옵니다.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서울옥션도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또 초록빛 미디어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네요.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도주가 딱히 뭐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뭐 개별적으로 있는 개별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원전주들이 좀 장막판에 좀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한 4% 정도 상승했고요. 한전산업도 한 2%, 한전기술도 5%, 일진파워가 1.7%, 우리기술이 4%, 에너토크가 0.7%.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한전기술이 여전히 좀 대장이고요. 한전기술, 한전산업, 두산중공업이 좀 우량한 종목 중에 좀 잘 가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장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이게 위에 고점에서 이렇게 유지시켜 준다는 자체가 좀 수급이 괜찮고 종목에 대한 이렇게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일진파워도 마찬가지죠. 이게 고점에서 이렇게 계속 단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그래서 원전주들도 단기간에 이렇게 끝날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G20 회의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좀 뭐 상승했다가도 좀 꺾였다가 조정을 좀 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수익이 나면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매도해서 수익 좀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 눌림목이 다시 형성될 때 이럴 때 다시 또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처럼 이렇게 어지러운 장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종목 중에 실적 잘 나오고 이렇게 차트 모양이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사는 게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뭐 건설주가 대표적이죠. 이렇게 좀 차트도 안정적이고 실적도 잘 나오고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모멘텀은 좀 많이 살아있죠. 뭐 건설 경기 뭐 대선 관련해서 이렇게 부동산 정책 뭐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정책 관련주죠. 그래서 GS건설, 현대건설, DLNC 대형주들도 괜찮고 저번에 설명했던 뭐 금호건설이나 동원개발, 서해건설도 나쁘지 않다. 뭐 건자재주들도 뭐 괜찮습니다. 오늘 보니까 NX가 뭐 시간 외에서 급등이 나왔던데요. 뭐 주방 가구주죠. 그래서 뭐 대림비엔코, 하츠 이런 것들도 뭐 건자재로 괜찮을 겁니다. 시멘트주들은 최근에 좀 올라서 일단은 좀. 그리고 어제 설명했던 철강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제철 뭐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됐고요. 동국자강 2.7%. 뭐 서서히지만 조금씩이지만 이렇게 상승이 꾸준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형주들은 좀 많이 올랐네요. 오늘 3%씩. 철강주들도 조금씩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괜찮습니다. 뭐 삼성전자 오늘 2% 오르면서 지금 이제 거의 여기는 69,000원에서 71,000원 요 사이에는 거의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됐습니다. 요 아래로는 이제 내려갈 것보다는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뭐 급등은 안 나오더라도 서서히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털게 되면은 뭐 같이 움직일 종목들이 많이 있죠. 보면은 반도체에 뭐 원익 IPS도 괜찮고 SFA 이 종목도 장비주 중에는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좀 6%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뭐 동진세미캠도 괜찮고
뭐 심택 오늘 좀 빠졌는데 심택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DDR5로 전환되면서 좀 달리기 붙어서 올라가지 않을까. DBR텍도 뭐 괜찮고요. 그래서 반도체 뭐 소부장주들도 이제는 서서히 좀 모아 나가야겠다. 그래서 오를 때 양봉일 때 사는 것보다는 음봉으로 좀 하락할 때 음봉일 때마다 좀 하락할 시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좀 좋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오늘 오랜만에 2차 전지주들도 뭐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LNF도 잘 버티고 있더니 한 3% 올랐네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상승 나왔고, 원익 PN이 충전 관련주인데 이거는 조금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네요. 이제 충전 관련해서 원익 PN도 좀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익 PN이 충전주, 급속 충전 그리고 충전 관련주로 원익 PN이 이제 관심을 좀 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약간 이슈 종목이나 뭐 테마가 이렇게 크게 형성되는 것보다는 늘 가는 종목만 좀 약간 가는 느낌. 오늘은 좀 게임주는 또 조금 약간 조정을 좀 받았죠. 그리고 메타버스도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종목들은 하루 조정 받으면 하루 올라가고, 조정 받으면 올라가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조정 받으면 또 올라가고, 또 한 이틀 조정 받고 나면 또 이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등락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분들은 뭐 접근 가능하겠지만 주식을 오래 안 하신 초보 투자자들은 웬만하면 저렇게 뭐 NFT나 게임, 뭐 메타버스 이런 쪽은 최대한 거래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해서 돈을 좀 수익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좀 잘 현혹되는 게 급등하는 주 따라가는 건데요. 보면은 뭐 전날에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뭐 보던 종목을 잘 연구해서 그 종목을 사야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아침에 시장이 열리면은 그 종목이 만약에 내가 사겠다고 했던 종목이 뭐 3만 원인데 아침에 뭐 1, 2% 하락한다. 그러면 절대 이 종목 안 쳐다봅니다, 보통. 그리고 오히려 옆에 내가 연구가 안 된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한다. 뭐 7%막 아침부터 뭐 7%씩 올라간다. 그럼 이런 종목도 따라가다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조급해하고 내가 산 종목이 그날 안 움직이면은 조급해하는 성향도 많고요. 그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할 수 있어야지 수익이 납니다. 최대한 본인이 연구가 되고 공부가 된 종목들 위주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준비 안 된 종목들 그냥 종목들에 손이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내동매매, 충동매매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좌가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하루에도 뭐 10번씩 뭐 20번씩 거래가 되고 거래를 하는 족족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더 큽니다. 간혹가다 운 좋게 이렇게 수익이 날 때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운으로 수익 나는 거지 뭐 실력으로 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뭔가 이렇게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최대한 신중하게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분할로 100만큼 사야겠다고 하면은 뭐 30씩 3번 사든지 아니면 뭐 15씩 뭐 7번 사든지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사야 됩니다. 절대 한 번에 사면은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잘 이렇게 저점에서 잘 들어가면 수익이 크게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 저점을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점 맞추는 사람은 없고요. 그래서 저점 근처에서 이렇게 낮은 가격 근처에서 이렇게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맞추고 고점에서도 수익이 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분할로 이렇게 매도를 해서 분할 그 매도 평단가를 맞춰서 이렇게 수익을 나는 겁니다. 매도도 매수도 분할로 해야지 조금 더 안전하다. 그리고 첫째 매수할 때 그날에 뭐 최소 이렇게 5% 이상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쳐다보지 말자. 내가 아무리 뭐 연구가 됐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5% 이상도 건드리지 말자. 웬만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많이 떨어지는 종목을 사고 싶을 때는 종목을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종목이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점검한 이후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살 수 있습니다. 빠지든 오르든 이렇게 급등 급락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초보일 때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조급하게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뭐 철강주를 매수를 한다. 그런데 철강주를 이렇게 내 거 사놓는데 이게 뭐 3일이든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절대 뭐 옆에 뭐 메타버스나 뭐 NFT나 이런 것들 막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기 시작하면은 절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이런 것들은 소액으로 이렇게 급등주들은 소액으로 해야 되고 좀 크고 천천히 움직이지만 좀 안정적인 종목에다가 비중을 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다가 비중 실어서 이게 뭐 10%, 20% 수익 났을 때 크게 수익을 내는 거고 뭐 개별 테마주에는 정말 소액으로 해야 됩니다. 비중에 뭐 10% 미만으로 투자를 해서 여기서 뭐 더블이 났을 때도 수익은 뭐 한 10% 전체 계좌에 요 정도 수익으로 될 수 있게 리스크가 큰 데는 자금을 조금 투입을 하고 리스크는 좀 적고 수익도 좀 적더라도 이런 데는 좀 크게 투입해서 큰 자금을 이렇게 적은 수익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이게 전체 계좌 수익률은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금을 큰 자금을 투입을 할 때 좀 안정적인 종목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급등하는 것들,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에는 큰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하면은 뭐 단기적으로 운 좋게 몇 번 수익이 나더라도 결국은 이 맛을 이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한 이 짜릿함을 잊지 못해서 계속 이런 주들만 따라다니고 결국은 계좌는 꼬라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불변입니다. 절대 수익을 내겠다는 마음보다는 계좌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우선되어야지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최근에는 정말 이렇게 현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거래량 붙으면서 이렇게 급등했다가 오후에 이렇게 꺾어버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따라 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돌려보다 보면은 조정을 좀 많이 받아서 이제는 좀 살만하겠다 싶을 정도의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철강, 뭐 건설, 지금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종목들도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아서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뭐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도 차트만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투자하기 좀 무서울 정도로 장기간 이렇게 빠져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오랜만에 1년선 아래로 이렇게 조정받은 종목이라서 오히려 더 손이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가격, 지금 가격이면은 뭐 충분히 많이 빠졌다.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옵니다. 실적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뭐 금호석유, 석유화학 종목들도 이제는 조금 다시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서서히. 그래서 좀 시장에서 남들이 조금 사기 꺼려하는 종목들을 오히려 저가에서 분할로 매집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급등할 때 이런 데 따라가 봐야 결국 수익이 잘 안 납니다. 생각보다.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